마블 말이 없다. 토르 러브 앤 썬더의 개봉일이 일주일 앞당겨진 2022년 2월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늘은 벌써 토르의 네 번째 작품인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여러가지 소식들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먼저 현재까지 공개된 이 영화의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영화의 메가폰을 이어잡게 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은 토탈 필름과의 인터뷰에서 러브 앤 썬더의 개봉 연기에 대해서 언급했고, 코로나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어 우린 더 완벽한 각본을 들고 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모든 영화들의 개봉일이 미뤄지기 일쑤였고 마블 또한 피해갈 수가 없었죠. 내가 블랙이도를 봤었나? 꿈인가? 당초 2021년 11월 5일 개봉 예정에 있었던 이 작품이 약 3개월가량 개봉이 미뤄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 YTT 감독은 각본이나 티저 내용들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좋은 점은 많은 영화들이 서둘러 제작되는 바람에 각본이나 여러가지 것들을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린 러브 앤 썬더의 각본을 아직까지 쓰고 있고 계속 수정 중이다. 현재는 더 많은 시간이 생겨서 진짜 완벽한 각본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각본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완벽한 스토리를 다듬을 수 있으며 영화에 유리하다. 영화업계는 늘 시간이 모자라서 불평하는 업계다. 이번에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부여받아 잘 활용해 영화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밝혔죠. 쿨해. YTT 감독의 말처럼 러브 앤 썬더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더 완성도 높은 각본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아니 여기서 더? 하지만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으로 더 완성도가 높아질 각본으로 탄생하기 전에 주인공인 크리스 햄스워스는 YTT 감독을 통해 미리 이 영화의 각본의 초안을 읽어보았다는데요. 크리스 햄스워스는 자신이 몇 년 동안 읽어본 각본 중에 최고의 각본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가장 극단적이고 타이카 와이티티의 최선의 선택이다. 내가 읽은 각본이 우리 영화 촬영에 쓰이는 각본이 된다면 그건 꽤 미친 짓일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TT 감독은 코로나로 인해 더 완성도 높은 각본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수준의 각본조차 이렇게 토르 형이 흥분할 정도라면 대체 당신은 도덕책? 우리 베일자가 이 영화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지난 컨텐츠에서 한 차례 다뤘었죠. 하지만 크리스천 베일이 메인 빌런으로 출연한다는 소식 이외에 아직까지도 이 베일자가 어떤 역할, 어떤 빌런으로 등장할지는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져 있네. 얼마 전 영화의 감독인 YTT가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뉴 아스가르드와 미에크의 컨셉 아트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이 방송에서 YTT는 현재 루머가 되고 있는 실버 서퍼의 등장 루머의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고, 지난 시리즈인 라그나르크에서 조각상으로만 살짝 떡밥을 던졌던, 어쩌면 베일자가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외계인 토르 베타 레이빌의 출연에 대해서도 베타 레이빌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작품에 나오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아예 애매하게 입을 꽉 다물었죠. 뚱토르를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만해야 할 것 같다. 그럼 로키는요? 라는 질문에도 노코멘트. 그냥 질문하지 마. 이날 인스타 라이브에서는 발키리 역의 테사 톰슨과 헐크의 마크 러팔러가 초대되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테사 톰슨이 러브 앤 썬더의 전체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전편인 라그나르크가 평범하게 느껴질 거고 마치 10살짜리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현해 놓은 것 같은 영화가 될 거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와, 라그나르크가 평범한 정도면 당신은 뭐예요? 또한 헐크의 등장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대답하며 등장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고요. 한편 이번 영화에 또다시 등장하는 발키리는 MCU의 첫 번째 LGBTQ, 즉 여성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색깔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될 것이라고 하죠. 마블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는 지난 코미콘에서 이런 성소수자 캐릭터가 이미 영화에 한 차례 등장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죠. 아직 발키리의 모습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확실치 않지만 러브 앤 썬더뿐만 아니라 다른 마블 영화에서도 이러한 캐릭터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로 발키리를 연기한 테사 톰슨이 양성애자이기도 해서 뭐 연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괜히 어설프게 피 씻기 얹었다가 뇌절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3월 영화 블러드샷의 주인공인 우리의 구루트, 배우 빈 디젤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오겔의 감독인 제임스 건 감독에게 몇몇 가오겔 멤버들이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나올 것이라고 들었다 라며 가오겔 멤버들이 토르 러브 앤 썬더에 합류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암시하기도 했죠.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실제로 러브 앤 썬더에 가오겔 멤버들이 합류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발설하면서 아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실현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죠. 제발 해줘. 이번 러브 앤 썬더에서는
영화에서는 YTT 감독이 직접 연기했던 크로난 종족의 개그 캐릭터 코르그 그리고 미에크 또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영화들에서는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이 그저 토르를 돕는 그랜드마스터 개그 검투사 역할로 등장했었지만 원작 코믹스에서는 이 크로난 종족이 살아가는 내용 등을 자세히 다뤘던 만큼 이번 영화에서 이 크로난 종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코르그의 로맨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루지 않을 거라고. 논외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이렇게 뉴 아스가르드라는 마을에 이 캐릭터들이 함께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영화에 등장했던 요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압스라는 마을은 영화 촬영 이후 유명세를 타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마블의 공식적인 허가를 통해서 실제 뉴 아스가르드라는 명칭을 바꾸어 지금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죠. 전작인 라그나로크 하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이 노래를 떠올리게 되죠. 바로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랜트 송이 주제곡으로 등장했었는데 이번 영화 러브 앤 썬더에서는 밴드 디오의 레인보우 인 더 다크가 등장한다고 하죠. 벌써부터 소름이 돋네. 러브 앤 썬더는 2020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첫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8월 촬영 시작이 좀 애매한 상황이죠. 이번 영화는 MCU 작품 사상 첫 번째 4부작 시리즈가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미 라그나로크로 시리즈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토르 시리즈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손꼽히는 만큼 YTT 감독에 의해 새롭게 쓰여질 이 토르 4 러브 앤 썬더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2년 정도, 딱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끝!